2025년 가을 한국의 물류회사 한빈로지스 대표 박민수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년차 트럭 운전사에서 5년 전 물류회사를 창업한 민수는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트럭 15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사를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트럭 운전을 기피했고 기존 운전사들은 하나둘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 후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민수는 일본의 자율주행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차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민수는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토메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트럭들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일본 물류회사 사장 다나카 씨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의 트럭 운전사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었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2024년부터 물류업계의 근로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나카 씨의 회사는 3년 전부터 자율주행 트럭 도입을 준비했고 지금은 전체 트럭의 30%가 자율주행 트럭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사들이 반발했어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장거리 고속도로 구간을 담당하면서 기존 운전사들은 도심 배송이나 관리 업무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근무 환경이 개선됐죠. 민수는 다나카 씨의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트럭들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10대의 자율주행 트럭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들었나요? 초기 투자는 컸습니다. 트럭 한 대당 약 5천만 엔, 그리고 관제 시스템 구축에 3억 엔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절감, 24시간 운행, 사고율 감소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베테랑 운전사 김대리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일본은 어땠습니까? 김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5년 안에 변화해야 합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일본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통계청은 2030년 한국 인구가 5,120만 명으로 감소하며 생산 연령 인구는 3,381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민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율주행 도입을 미뤘습니다. 2028년 한국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양산되기 시작했지만 대기업 물류회사들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2030년 한빈로지스는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트럭 5대를 창고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운전사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대형 물류회사들은 자율주행 트럭으로 24시간 운행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한빈로지스는 인건비 상승과 운행시간 제약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대형 물류회사로 옮겨갔습니다. 민수는 15년간 키워온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운전사들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민수는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 대출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2027년부터 자율주행 트럭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운전사들을 설득하는 것,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운전사들과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우리 함께 바뀝시다. 여러분은 트럭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관리하고 고객 응대를 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전문가요. 김대리를 비롯한 베테랑 운전사들은 자율주행 관제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쌓은 도로 경험과 물류 노하우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2030년 한빈로지스는 자율주행 트럭 10대와 일반 트럭 5대를 운영하는 중견 물류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고속도로 장거리 운송을, 일반 트럭은 도심 배송을 담당했습니다. 직원 수는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새로운 직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와 함께했던 운전사들이 모두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김대리는 이제 자율주행 운영팀장이 되어 신입 관제사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직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민수는 자율주행 트럭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직원에게 전환 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직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58세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트럭을 운전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명씩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30년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자율주행 우선차로가 생겼고 한빛로지스의 트럭들이 그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관제실에는 김 대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미래는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박민수와 한빛로지스 직원들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